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 정상화법의 즉각적인 수용과 공포라는 점을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쌀값 정상화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규탄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제2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삭발식 같은 극한 투쟁을 해야 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1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1호 민생 법안이라고도 점찍었던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전형적인 인기 영합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출근길 문답 때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야당에서 소위 그 비용 축에서도 없이 통과를 시켰는데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좀 듣고 왔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명했습니다. 법안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토론 없이 이렇게 밀어붙였다, 일방 통과했다. 그래서 매우 유감이다. 그래서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거는 국민의 특정 계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 돼야 법이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존중하는 게 맞죠. 예.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주어진 것은 그것이 이 법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준다든지 국가 전체에 해가 될 경우에 반대하라고 주는 게 바로 이제 대통령의 헌법 53조에 규정된 거부권입니다. 제2요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좀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힘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본인들은 힘자랑 안 했나요? 169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법이 그렇습니다. 좀 전에 대통령이 남는 살 강제 매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법을 왜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통과 못 시켰을까요? 본인들이 정권 가지고 있을 때 이 법 결국 본인들도 반대한 법 아니겠습니까? 왜냐? 결국 농업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농민단체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부 쌀농가만 좋은 것이지 나머지 농가들에게는 피해가 돌아가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셋째는 다른 나라도 이런 법을 시행하다가 굉장히 부작용이 심해서 이 법을 철폐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쌀 생산량은 많아지면서 쌀값은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양곡이라는 게 우리가 30년 동안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쌀만에 대해서 이걸 해주면 쌀 농사 하시는 분들은 계속 쌀 농사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해가 없으니까. 물론 이 소규모 쌀 농사하는 분들은 피해가 있습니다. 왜냐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지금 야당이 민생 1호 법안에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민생을 위한 것인지 토론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여당이 반대하고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농민단체들이 일부 농민단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힘자랑이지 저는 대통령이 온당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민단체 가운데는 또 일부의 목소리 또 다르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왜 여당일 때 안 물어비추고 지금 와서 이렇게 밀어붙이냐.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근데 좀 알려지기로는 몇 가지 팩트가 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데 작년에만 해도 쌀을 보관하는 데만 국가적으로 한 800억 넘게 들었다. 뭐 이런 국민의힘이 뭐 자료까지 좀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농식품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만 885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남는 쌀을 저런 식으로 매수하면 지금 현재도 그 정부가 그 남는 쌀을 매수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의무만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남으면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그 쌀값이 너무 폭락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예. 이번에 어느 정도를 정부가 매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정부의 재량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한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은 일정한 정도, 예를 들어서 한 뭐 전년도에 비해서 3 내지 5% 정도가 초과 생산됐다든가 예.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5 내지 8%포인트 뭐 하락했다든가 이러면은 그 남는 부분에 관해서는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재량이 아니고 의무가 되는 겁니다. 강제로 사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 매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걸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 쌀 농사가 약간 과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쌀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쌀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똑같은 쌀이라도 좀 품질이 좋은 쌀을 그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되면은 굳이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 필요가 없이 예. 양만 많이 생산하면 정부에서 무조건 사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쌀 농사 재배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쌀 농사 재배 면적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인데 지금 이런 식의 그 민주당식의 양곡관리법으로는 쌀 농사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럴수록 정부가 보관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매수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는 쌀 강제 매수법 아니냐 대통령의 얘기.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이 농식품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만 쌀을 보관하는데 수백억 정도의 세금이 들어갔고 그래서 여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이거 창고 복지법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 혹은 뭐 두 분의 좀 비판적인 시각. 그래서 여기 좀 쟁점들을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정부도 세금 많이 들어가 쓸 수밖에 없고 쌀을 좀 넉넉하게 과잉 생산하는 부작용도 있고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뭐 민주당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좀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걸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 설명을 저는 적절하게 했다라고 보는데 일단 민주당이 이 법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얘기를 하는 것은 목표는 어떠한 벼 재배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그런데 이 개정안 내용을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보니까 정부의 의무 수매에 앞서서 콩이나 조 어떤 타 작물들에서 지원을 먼저 해가지고 벼의 어떤 재배량을 줄여가자 지금 이런 취지거든요 법 자체가. 근데 그 지금 아까 이제 비판해주신 비판적인 관점에서 얘기해주신 부분 중에서 아니 그러면 왜 민주당 예전에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하지 않고 이걸 왜 지금 와서 하느냐 제가 그 부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왜 이걸 민주당에서 갑자기 하게 됐지 보니까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에 이게 쌀값이 그러니까 지난 45년 동안에 비해서 갑자기 급락을 한 거예요. 예. 20% 이상 빠진 거예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쌀값이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게 갑자기 쌀값이 떨어졌을 때 국가에서 이거 의무 수매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을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작년 가을부터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걸 민생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발의를 한 건데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장은 좀 다르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정무적인 판단인지 정말 이제 민생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저는 한번 이 제2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하고 한번 좀 논의가 국회에서 좀 본격적인 논의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으로 그 대통령실과 지금 제1야당의 전선이 형성이 됐습니다.